2018년 6월 날씨 좋던 주말밤, 이 전북 군산 선착장 근처의 한 라이브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악을 즐기며 한창 흥이 오른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연기가 차오르고 불길이 번집니다. 이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대피하려고 해봐도 왜인지 문조차 열리질 않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라이브 카페의 진상 손님입니다. 자, 선착장 근처의 라이브 카페 주민들이며 뱃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이용을 했겠습니까? 자, 심지어 주말 밤이었고 손님들도 가장 많을 시간에 갑자기 불길이 확. 자, 지금 시작해 보죠. 네, 이게 2018년 6월 17일 밤 9시 50분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시 장미동이 있습니다. 한 건물 1층에 라이브 카페가 입점을 해 있었는데요. 밤 10시쯤이면 한창 손님들이 많이 몰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출입문 쪽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내부에는 무대도 있고요. 소파며 테이블 이런 집기들이 수십 개가 놓여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됐고요.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왜인지 출입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다행히도 무대 옆에 있는 비상구가 열려 있어서 이 좁은 틈으로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유독가스를 굉장히 많이 흡입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출입문도 안 열리고 비상구도 안 열리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 자욱하죠. 소방이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도 15대 왔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자 중에 일부만 구급차를 타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이동을 못하잖아요, 병원으로. 예. 그래서 20여 명 가까이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차량을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시내버스 한 대가 이거 화재가 심상치 않은데라고 해서 손님들 다 일단 하차시키고 거기에 노선을 이탈해서 환자를 실어 나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0, 50대 남성 3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또 연기 흡입과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또 50대 남성이 연이어 숨지면서 5명이 총 사망을 했고요.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 34명 이게 대참사죠. 그런데 이제 목격자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왜 남성이 술집에 어떤 액체를 들고 와서 붓고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추적이 시작이 됐고 몇 시간 뒤에 지인의 권유로 자수 의사를 밝힌 이 남성은 다름 아닌 55살 먹은 이모 씨로 그 근처에서 뱃일을 하던 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현장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지인 집에 있다가 이제 그 검거가 됐는데요. 이 씨 같은 경우는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옷도 불이 타가지고 배 등에 화상을 입었고 근처 선박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서 갈아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우선 이 사람을 치료를 받게 하고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이 방화범인 이 씨가 하는 얘기가 주점 안에 사람이 많은 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 출입구에다가 휘발유를 부은 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철저하게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를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이것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이 화재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해요. 뭐 범행의 동기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외상값 시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외상값이 저 술집 주인에게 갚아야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10만 원인데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계산도 못하는 바보 취급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부터 저 카페에 드나들렸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주 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뭐 외상값도 좀 해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그런데 단골은 단골인데 흔히 하는 말로 진상에 가까운 단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언젠가부터는 뭐 술을 마시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영업도 방해를 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이 사람에게 술을 더 이상 안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서로가 아니죠. 이 씨가 감정을 좀 좋지 않게 가지고 있었고 남은 이 외상값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외상값을 갚으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쌓였던 게 저렇게 많은 대량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작정하고 불을 지른 것까지는 아까 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짓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아까 라이브 카페 주인하고 외상값 때문에 시비가 붙었잖아요. 다음 날 오후 2시쯤에 한 어촌계 사무실에서 대걸레 이렇게 끼우는 알루미늄
그 봉 있죠. 예, 예. 거기다 비닐봉지, 신문지 같은 걸 훔칩니다. 그것도 훔쳤어요. 그리고 예. 군산항에 정박해 있는 배에 침입해서 20리터짜리 휘발유도 훔칩니다. 그리고 라이브 클럽 건너편에서 이렇게 쭉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이제 출입문 안쪽으로 휘발유를 붓고 밖에서 불붙은 신문지 등을 안에 던지면 안에 불이 나겠죠. 예. 이제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대걸레 알루미늄 봉으로 출입문 여닫이에 걸고 봉이 떨어지지 않게 비닐봉지로 2번이나 묶어서 문을 철저하게 봉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저 안에서 도저히 못 나오게 만든 거죠. 저희가 이 참사 유족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2018년 벌어진 이 정말 작정하고 사람들을 막 진짜 때로 그냥 화마에 살해하려고 했던 이자에 대한 신상도 당시에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린 지금 이모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유족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성기입니다. 50대. 자,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후유증도 있고. 네, 일단 저희 제작진이 연락이 닿은 그 사망자의 유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주말 맞아서 그냥 친구들이랑 한잔하려고 주점 찾았다가 저렇게 변을 당한 거였다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피해자의 아내도 함께 있었는데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후유증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사망자 중에는 유명인도 있었습니다. KBS 공채 코미디언이죠. 김태우 씨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인근에서 자선 골프 대회 행사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정 소화하고 동료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랑 유족들은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을 호소했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심리치료 받고 있다,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자, 양 변호사님. 이성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일단 방화치사상죄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불을 질러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요, 이 살인죄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처벌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결과를 보세요. 34명이나 되는 분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고, 사실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피했는데 반성도 안 했고요. 뭐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같은 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됐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서 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지만 이 가석방 없는 그런 종신형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지적까지 재판부가 굳이 할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었던 거죠. 교수님, 도대체 201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런 짓을 하고도 신상 공개가 안 됐던 걸까요? 이성기.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시 같은 경우는 군산 그쪽에 계야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9년 전인 바로 2009년부터 이 씨 같은 경우는 뇌전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신병으로 치료를 갖다가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술을 갖다가 계속 먹는 바람에 이 어떤 그 시공간에 대한 어떤 진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인지력, 뭐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즉 소위 얘기해서 정신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말짱했는데 저 사람이 술을 먹고 난 뒤에 훨씬 상태가 좋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이게 일반인들도 저 사람의 어떤 그 범죄라든가 사고를 저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현행법상에서는 저러한 것에 대해서 뭐 사전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4명이나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의 그 어떤 생명 또는 신체를 갖다가 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또 얼굴이라든가 또는 뭐 신상 공개도 안 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불을 질러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 인간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